이혼 소송에서 증거가 1부터 100까지 퍼즐 조각 맞추듯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간 이혼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주로 받았던 의뢰인분들의 질문 6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안은 참 가지각색이지만요. 공통되게 의뢰인분들이 주시는 문의가 있으세요. 아마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해서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혼 진행 중 배우자 혹은 배우자 가족과 연락을 차단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요. 상대방과의 연락은 불필요할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의도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혼 절차 진행 중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상대 측과는 연락을 피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혹은 이미 숨긴 상태면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말 주도 면밀하다, 속이기 힘들다, 너무 철저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왠지 불리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분명히 배우자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미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넘겼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염두에 두고 소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상대방 재산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보고요.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오픈되기 때문인데요. 제 경험상 아무리 짧아도 혼인 파탄 시점에 임박한 6개월간의 거래 내역 중 수상쩍다거나 이상한 내역은 상대방의 재산으로 주장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송 기간이 몇 년씩 걸린다는데 맞나요? 물론 회사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심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리 복잡한 이혼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6개월에서 1년 내에 마무리된다고 안내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이혼 소송은 보통 몇 년은 걸린다더라 라는 표현은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등 여러 심급에 걸쳐서 진행된 사건이 결국 마무리되었을 때 소요된 총 소송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물론 소송 진행 중 매년 초 예정된 법원의 인사이동이나 예상치 못했던 가사 조사 절차의 지연 등의 요인으로 부득이 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10개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이 중 대부분은 8개월에서 10개월, 아무리 오래 걸려도 8, 90%는 다 1년 내에 마무리됩니다. 네 번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증거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증거가 없이 주장만 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해도요, 재판부에서 그 주장을 인정해주기 어려운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증거가 1부터 100까지 퍼즐 조각 맞추듯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치면요, 그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를 때때마다의 증거가 다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증거, 예컨대 배우자가 스스로 외도를 인정한 진술이나 상간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런 직접 증거가 몇 개 수집되었다면 사실 추가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증거 수집 때문에 불필요하게 마음고생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을 안 하면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친부 그리고 친모의 소득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변호사님, 양육비 액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럼 차라리 직장을 그만둘까요? 아니면 취업 활동을 하지 말까요?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의 증감 액수에 정확히 비례해서 양육비가 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소득 활동을 해서 부부 합산 소득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최종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결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굳이 내가 받을 양육비를 높이거나 상대방에게 줄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할 수 있는 이 소득 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할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경제 활동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면접 교섭을 꼭 해야 하나요? 자녀가 특히 연소하거나 배우자와 자녀의 사이가 안 좋은 혹은 소원한 경우 이런 질문을 가끔 주시는데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가사 사건은 소송 진행 중에 인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혼 소송 초반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일정을 재판부가 정해주는데요. 재판부가 정한 일정을 어기면서까지 비협조적인 인상을 남길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면접 교섭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가급적이면 재판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서 면접 교섭에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상담 중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 6가지를 꼽아봤는데요. 평소 궁금했던 점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